안녕하세요. HITV 강호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19번째 편인 범저 채택 열전입니다. 범저 채택 열전의 주무대는 진나라 소왕 때입니다. 진나라 소왕은 이전 왕들과 달리 재기간이 깁니다. 한 56년간 정도 되고요. 이 시기에 진나라는 대단히 강성해집니다. 전국시대 때 7국 중 6국이 진나라에게 두려움을 갖고 진나라를 무서워했었던 시기가 진나라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6개국은 그 합종체계에 의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진나라는 연행책을 써서 어떻게든 제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상하 관계를 끊는다든지 각국을 갖다가 침략해서 영토를 넓힌다든지 하면서 국가를 강성하게 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범저가 등장하는 그 시기에는 양후가 진나라에서 재상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전쟁 시기에는 장군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백기가 주변 나라를 많이 침략을 해서 대략 한 90여 개 정도의 성을 확보했었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범저는 진나라 사람은 아니고 위나라 사람입니다. 위나라 사람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선보이고 싶어서 많은 유세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세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과 같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수임을 하지 못하던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대부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수고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중대부 수고가 위나라 입장에서는 진나라가 너무 강하게 본인들을 압박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와 친교도 해야 되고 정세를 분석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빈번하게 그 사신을 꾸려서 보내고 받고 하던 때입니다. 그때 수고가 제나라로 사신으로 파견 나가야 될 때였는데, 그 파견 나갔던 때가 좀 긴 시간이 소요되었나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나라에서는 흔쾌히 맞아서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제나라 왕이 같은 그 사신단의 일원으로 갔던 범저를 이렇게 특별히 금은보화를 하사하고 음식을 하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수고 입장에서는 화도 나기도 하고 오해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혹시 윗나라의 어떤 중요 정보를 제나라에 제공한 거 아니냐, 갑작스럽게 제나라 왕이 당신에게 금은보화 음식을 내릴 일이 만무하지 않냐라고 채근을 합니다.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도 없고, 이런 어떤 것들이 부당하기도 해서 본인이 어떤 극구 변론을 합니다. 근데 그 변론을 한다 해서 그것이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고가 그 사신 역할을 맡고 위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그 재상으로 있는 위제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모함하는 쪽으로 좀 추가적인 표현도 하고요. 근데 이 위제는 왕의 어떤 그 자손으로 있었던 자이기도 하고 재상이기도 하다 보니까 또 국가에 관련된 어떤 그 징계를 스스로 자의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환송하는 연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 친구를 모질게 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끄집어내서 그 매질도 하고 멍석에 말아가지고 그 용변을 보는 곳에 처박아 둡니다. 이유는 그 술 먹은 술 주정뱅이들이
그 소변을 보게 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디 가서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창피함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어떤 모욕감을 주는 어떤 과정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 그 범죄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는 병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 되면 당신의 그 공덕을 내가 잊지 않을 거다. 은혜를.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뭘 하겠다라는 것을 듣고 하기보다는 갑자기 그 모함 같은 그 모함을 받고 호되게 그 징계를 받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 보니까 그 위제에게 그 범죄가 모진매에 죽은 것 같다. 시체를 치워야 되겠다라고 고하고 시체를 빼돌립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지켜봤던 정한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범죄를 수습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범죄는 그 생명이 유지되지만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죽은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로는 장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명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그 똑똑한데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장록선생 이렇게 어떤 부름을 받기도 하고요. 이러던 차에 이제 진나라에서 역시 빈번하게 침략도 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 일시적인 어떤 화친을 위해서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하던 때였는데 진나라 소왕의 어떤 그 알자로 있는 왕계라고 하는 사람이 위나라의 사신으로 옵니다. 그건 그 정세를 분석하기 위한 것도 있고 위세를 떨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그러던 차에 혹시 위나라에 어떤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 소개 있으면 좋겠다. 서로 만나서 지혜를 좀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라고 합니다. 마침 이 정한평이 그런 왕기에게 우리나라에는 장록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지혜롭다. 이 양반을 만나게 되면 그 공이 얻지 못했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낮에는 거동하지 못하고 주로 밤에 거동하는데 그러면 밤 시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야겠다. 라고 하고 두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출중한 인물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 진나라로 가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 제안을 합니다. 마치 장록도 마찬가지고 정한평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위나라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이고 사신단이 복귀할 때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나라에 오지만 진나라 왕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어떤 신하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차필 만나지도 않고 그 객사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러던 차에 양우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를 빈번하게 침략을 해서 많은 땅을 확보하기도 했었는데 그 건너에 있는 제나라 땅도 취하고 싶은 욕심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나라를 한번 침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범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나라를 침략해서는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이 손해를 보는 게 더 클 것 같은 생각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여기 온 지 오래됐는데 왕을 배알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한번 간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도 뭐 그 만나봅시다라고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 범저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지금 진나라는 대단히 강성에 있는 상태에서 주변 나라를 침략해서 많은 성도 확보하고 재물도 많이 확보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제 나라를 침략을 하는 거는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잃을 수 있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나라를 침략할 때에는 적은 병력으로, 적은 힘으로 침략할 수는 없습니다. 큰 힘으로 침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나라 입장에서 큰 힘을 가지고 제나라를 침략을 한다면 초나라와 위나라, 한나라, 이 조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당했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원한이 있을진데 제나라를 침략을 하러 많은 병력이 간다 한다면 주변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뒤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제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취한다 한들 그것을 온전히 진나라가 다 지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예를 들면 그 제나라와 초나라가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제나라가 초나라를 싸워서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쳤던 땅을 취하지 못했다. 왜? 거리도 멀 뿐더러 그 옆에 있는 한나라와 위나라가 그 땅을 그냥 어부지리로 취해서 본인의 국력을 부강하게 만든 예가 존재한다. 만약에 그 제나라를 침략해서 제나라를 물리쳤다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땅을 진나라가 지배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위나라나 한나라가 그 취해서 그들의 국력을 넓히는 데 사용할 것이다. 그렇다 한다면 예전에 제나라가 초나라를 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겼던 땅을 한나라 위나라가 취득하는 바람에 한나라 위나라가 제나라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동등한 관계가 되는 이런 어떤 화를 입었다. 지금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진나라도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실익이 없는 제나라를 침략하는 일을 거두고 차라리 위나라 한나라를 설득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말을 듣는지 안 한다면 침략해서 무너뜨려서 사라지게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어떤 주장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대단히 뛰어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소왕과 범저가 어떤 만나서 교류하는 어떤 관계가 빈번히 많아집니다. 그럴 때 그 범저가 그 소왕에게 대단히 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양우라고 하는 사람은 소왕의 외삼촌인 벌이고 그다음에 소왕의 어머니 태우가 여전히 국정을 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당한 부분을 이 범저가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지적하냐면 주변 나라에서는 강성한 진나라에는 소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태우와 양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왕의 권위보다는 그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더 두려워합니다. 엄연히 국가에는 왕이 있고 그들은 신하에 준하는데 이 부분을 오래 유지한다 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슬픈 상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후와 그 양후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왕권 강화에 더 좋고 그 다음번 왕후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소왕이 옳은 말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30여 년 이상을 어머니가 국정을 맡고 그다음에 외삼촌이 국방과 정치를 맡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7살의 보위에 오른 상태에서 30여 년간 지났으니 이제 왕의 나이도 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왕권을 발휘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태우에게 태우의 어떤 그 역할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양과 주변에 있는 동생들의 어떤 권한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 봉지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그때 이후부터는 소왕이 왕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지시하고 윤호하는 어떤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범저가 어떤 재상에 오르고 그 응읍이라고 하는 곳에 봉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은 응후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저는 이후에는 전 응후라는 어떤 관직명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응후가 그 재상이 된 이후에 마찬가지로 그 진나라는 강성함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를 빈번히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땅도 넓히고 금은보화를 갖다가 더 축적함으로써 국력은 더 강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하나의 어떤 일화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일화가 뭐냐면 범저가 그 진나라 오기 전에 그 위나라에서 그 수고의 모함으로 위제에게 험한 꼴을 당했던 거를 되갚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위나라의 사신으로 다시 한번 진나라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범저는 장록으로 불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장록이 범저라는 걸 알지 못하는 수고가 그 진나라에 와서 그 장록을 만나고, 장록이 범저이고, 범저가 과거에 제나라의 사진으로 동행했었을 때 본인이 모함을 해서 위제에게 험한 꼴을 당했던 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사실 바들바들 떱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죽음으로 이 화를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 범저가 이 수고를 방면을 합니다. 대신 위제는 내가 꼭 목숨을 내가 거둬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나라의 그 수고를 돌아가게 한 후에 위제의 목을 바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제의 목이 바쳐지지 않는다 한다면 위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박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위제는 황급하게 그 조나라로 도망갑니다. 조나라로 도망가서 평원군 스라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진나라 입장에서는 그 진나라 재상인 범저가 생각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수를 갚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조나라도 겁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겁박을 확인한 그 수고는 또다시 그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도움을 청할 때도 마땅치 않고 해서 일단 조나라 재상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일친을 보호하고 내가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망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조나라의 재상이 그 우경이었는데, 우경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똑같은 재상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모색할 수 없습니다. 조나라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진나라가 그 위제의 목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안 바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재상인 나에게 찾아온 입장에서 얘를 포박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재상의 인수를 포기하고 함께 위제와 이웃 나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위나라를 거쳐서 초나라로 가려고. 그러던 어떤 차에 일시적으로 의탁할 곳을 찾는 과정에서 신릉군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신릉군도 위나라의 재상으로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이게 너무 두려워서 함부로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인 상태에서 좀 차일피를 미룹니다. 이것을 안 위제가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없겠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네, 본인이 자결을 함으로써
그 범죄의 원수를 갚는 형태가 돼서 이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도 느끼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남을 가볍게 대하거나 남에게 모멸감을 주는 일을 해서 원한을 사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제의 입장에서는 왕의 자식이기도 하고 재상이기도 한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그 부하일 수 있는 하급 관료일 수 있는 어떤 그 중대부 수고의 모함을 받고 지가 할 수 있는 그 징계를 최고로 표시했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화로 되돌아오는 그런 케이스를 경험합니다. 참 슬픈 어떤 그 결과를 맛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위제에게는 그래도 조나라 우경이라는 재상이 또 재상의 직위를 뿌리치에서까지 자기와 함께 하려고 했었던 그런 그 우정을 경험하고 갔기 때문에 더 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경험까지 했던 이 범저가 그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화를 경험합니다. 이 화의 경험은 뭐냐면 본인이 장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줬던 정한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이 사람에게 그 진나라에서 어떤 높은 관직을 부여합니다. 이 높은 관직이 뭐냐면 진나라에서 됐더니 그 특별한 어떤 장군인 무왕군 백기라고 하는 사람을 이 범저가 어떤 정치적 싸움을 하면서 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을 정한평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정한평이라는 자가 어떤 그 전쟁에 참여해서 성과도 맡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적국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추천을 했던 놈이 국가에 반역하는 일을 하면 추천한 사람 또한 그 화를 모면하기 어려운데 범자가 큰 화를 입게 생긴 거죠. 근데 이 소왕의 입장에서는 범죄를 벌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무마를 시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또 터지는 게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오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왕계가 어떤 나중에 그 범죄의 그 추천으로 태우에 그 봉해지는데 이 사람이 주변 나라와 소통을 한 상태에서 국가에 반역했던 그런 어떤 정황이 그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왕은 그를 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했던 두 사람이 국가의 어떤 커다란 반역을 저지른 걸로 해서 죽음에 이르렀으니 이 범죄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왕의 도움으로 면탈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의 어떤 또 감언이설과 모함은 대신 도출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도출합니다. 그러던 때 연나라에서 이제 채택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로 넘어오는데 이 채택은 연나라 사람이지만 연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쓰임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 가서도 위세를 했는데도 어떤 관직도 받지 못하고 또 한나라 위나라도 마찬가지로 갔는데 거기서 홀대 받습니다. 그러던 타임 그 진나라로 넘어와서 그 살펴보니 범저가 이런 위험스러운 때를 맞이한 한 상태에서 위태로운 때가 됩니다. 저 사람의 위기를 발판으로 해서 내가 뭔가 모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사람이 그 범저에게 찾아가서 도움말보다는 더 심한 말을 해서 흥분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 범저께서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공덕은 그 누구도 대리할 수 없는 공덕인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 시대에 살았던 많은 어떤 또 다른 영웅들도 이 범저보다 그 능력이 없기보다는 능력은 출중한데 성과는 사실은 그렇게 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년이 그렇게 편안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범죄께서 많은 성과를 만들고 많은 그 봉지도 받고 위세를 떨치고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공께서 추천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주변의 어떤 시선이나 모함이나 음해가 녹록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에 공의 어떤 그 추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범죄가 자기도 염려했던 바고, 계속 자랄 수는 없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때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말 험한 죽음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 고민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공께서 관직을 놓고 물러나신다라고 한다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물려받은 모든 봉지를 편안하게 유지해 가면서 태우로서 음으로써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또 조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범죄는 이런 식의 안목을 갖고 있는 이 채택이라는 자를 왕에게 추천하고 본인은 물러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채택을 소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병을 핑계로 재상의 인수를 내놓고 봉지로 가서 그 초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채택이란 사람은 그 후에 한 10여 년 정도 이후까지 어떤 재상으로서 그 범죄가 해왔었던 성과에 버금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황제가 그 통일 진나라가 되는 그 시기까지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범죄와 채택 열전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많은 영웅 호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모든 어떤 열전편의 주요 인물들의 입장에서 서술되지만 그 이면에는 험한 모함, 그 다음에 투서, 비난, 협박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범죄가 양우를 물러나게 했던 과정, 그리고 범죄가 그 국가에 충성일 수 있는 백기를 모함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본인 또한 채택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편안하게 물러났지만 채택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조망을 통해서 그 언급했던 것이 그러면 협박인데, 그것 또한 협박에 의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페어하다라는 말을 보다는 본인이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대단히 치열한 노력을 하고 그것이 죽음과도 관련 있는 처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범죄와 채택 두 편에서는 서로가 죽고 죽이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그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사마천의 열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열전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한 시대를 살면서 성과를 만들어냈던 사람일 뿐이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특별한 케이스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했던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19번째 편인 범죄 채택 열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 20번째 20번째 열전편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